박리TV의 박리입니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그리고 2019년에 이제 2달하고 몇 주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을 바라보는 한국 경제 전문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오늘 했는가에 대해서 신문을 보게 됐습니다. 매일 경제에 나온 이야기로는 경제 전문가들의 절반은 리먼 사태급 위기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먼 사태급이라는 거는 여러분 2007년 그리고 2008년 중간 사이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죠. 리먼 브라더 사태의 기본적인 것은 미국에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집이라면 자기 돈은 10만 불, 캐시로 10만 불을 가지고 사고 나머지는 90%를 은행에서 모르게지 대출을 받아서 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10%, 15% 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이자와 원금을 못 갚음으로 그 사람들이 뭐 조금이었으면 다행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부동산을 사게 하고 경제가 돌아가게 하고 뭐 이러면서 또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또 앞전의 사람들한테 수익을 많이 내게 뭐 만드는 거죠. 집이 50만 불짜리를 뭐 150만 불 막 이렇게 사서 많은 수익을 챙겨서 나간 사람들이 있는가에 비해 또 집을 10%만 자기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또 90%는 대출 받아서 막 집을 뭐 여기저기 능력도 안 되면서 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자도 못 놓고 당연히 뭐 이자가 안 들어가면 은행이라는 데는 파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일어나서 거의 뭐 세계 경제가 휘청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우리나라도 당시에 굉장히 부동산 값이 한 번 더 IMF 이후에 2007, 8, 9년까지 굉장히 폭락했을 시기가 왔었던 그 때를 리먼 사태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한국의 경제 전문가 30명에게 물어봤는데 내년까지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IMF, 외환위기나 리먼 브라더스,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같은 사태급의 대형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매스컴 플레이로 뭐 0.5가 올랐다, 0.3이 올랐다, 뭐 전세가 올라가고 있다, 뭐 집값이 오르고 있다. 거기에 많이 휘둘리지 말고 경제 전체적인 거를 바라보고 뭘 할 건지 결정을 해야지 지금은 사태가 그리 좋은 그 한국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시기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저와 같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절반 이상이 한국을 외환위기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급 대형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국내 1위 경제 월간지 ABC 매경 럭스맨이 창간 9주년을 기념해 최근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대학 교수, 경제연구소, 금융회사 소속 이코노미스트,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등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경제위기 대진단 설문조사를 했네요. 그 30명 중에 응답자 50%, 15명이 내년까지 대형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내년까지입니다. 2020년. 나머지 15명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절반으로 나뉘긴 했지만 미중 무역 전쟁 등 여파로 글로벌 복합 불황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회색빛 전망이라고 봅니다.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 40%, 내년 상반기가 6.6, 올해 마지막 4분기 3.3. 근데 뭐 우리나라 거의 뭐 저는 분위기가 지금 거의 왔다고 봅니다. 예. 응답률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대형 경제 위기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나라가 경제 전망이 암울하다는 점에 전문가의 대부분이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30명 중에 29명이 올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2% 이하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 정부나 한국은행 정만치보다도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 경제 성적표에 대해서는 44%가 D학점, 30%가 C학점, 20%가 F학점을 줬네요. 만점인 A학점을 준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잘못한 경제 정책으로는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꼽았습니다. 우리가 염려했던 그 세 가지 맞네요. 어쨌든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노동 생산성 악화 등으로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을 사실상 1%의 추락을 목전에 두고 있고 이것을 협파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산업 투자를 늘리는 길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게 뭐 점점 대책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뭐가 이렇게 삑도록 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대책을 하나 좀 들여다보면 데일리안에서 나온 게 저 이거 보고 정말 한참 웃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전 월세 계약 이것을 손본다. 그래서 또 시장이 굉장히 혼란을 우려하고 있는 일을 또 저질렀습니다. 전 월세 기간을 2년에서 4년 임대료 상승과 함께 집값 상승 가능성도 더 일시 있게끔 만드는 그런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전세를 놔보고 월세를 놔보면요 2년 정도가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세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놔봤지만은 2년이 되면 스스로 자기네들이 나가겠다고 그러지 있겠다고 했던 사람이 한 팀도 없었어요. 지금 이 나이까지.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동을 하거나 또 더 싼 데로 가거나 더 좋은 새 집으로 가려고 하지 거기에 계속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놓는 거는 조금 상위급 전세 월세다 보니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내용을 봐서는 전 월세 계약을 2년에서 4년으로 옮긴다? 어우 지루해.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 저는 정말 혼란스러워요. 예.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뭐 전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월세를 내고 있는 사람은 나가겠다고 하면은 법으로 4년으로 했으니까 보증금 다 까고 나가라. 그렇잖아요. 주인 입장에서도. 경기가 안 좋을 적에는 오히려 4년 있겠다 그러면 더 좋죠. 뭐. 길게 쭉 있으면 더 안전하고 좋거든요. 원래. 이게 집 가지고 전 월세 놓는 게 머리가 아파가지고 사실 그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건물로 이동을 하거나 상가로 이동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상가나 건물 같은 경우는 장사를 하러 들어오는 분들을 보면은 쭉 10년 또 잘 장사가 되면 20년까지도 가는 사람을 뭐 뉴욕 맨하탄에서도 봤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걸 갖다가 2년도 아니고 4년 이렇게 때려놓으면은 장사가 안 되고 이게 뭐 그냥 나갈 때만 기다렸던 이런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서로가 나가겠다고 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더 있어라. 법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냐. 나 돈 없다. 빼줄 돈. 이러면은 전세도 그렇고 월세도 그렇고 계속 4년 동안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법적으로 하자는 없으니까. 이게 좋은 방법일까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내용을 보고 이게 누가 이렇게 이런 내용을 만들었는지 참 알 수가 없네요. 정부와 여당이 현재 기본 2년인 전 월세 계약 기간을 사실상 4년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또다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연히 혼란스럽죠.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이제 서민 이 정부는 서민 그러면서 서민을 위주로 하는 정책은 거의 쓰레기 정책이고 제가 볼 적에는 자기들이 뭐 이렇게 생기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은 정말 아주 올바르게 잘 가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서민을 또 따지네요. 그런 정책을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전 월세 가격 상승 등 부작용만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이게 법무부 들어간 거 보니까 조국이가 이걸 만든 건가요? 법무부는 지난 18일 이루어진 당정 협의를 거쳐서 주택 임차인에게도 계약 갱신 청구권이 보장되도록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걸 봐서는 그냥 자기들이 모여서 그래 서민 지금 서민을 위해서 뭐 한다 그래야 서민들이 우리한테 투표를 찍어줄 거야. 그래 그거 만들자.
한 방에 그냥 서민 얘기 하나로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통과시킨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 주인들이 미리 전 월세 인상 부분을 받으려고 해서 일시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죠. 또 좋은 자리들은 미리 올려놓고 비워놓고 한 번 놓으면 4년 쭉 가니까 뭐 비워놓는다 한들 높게 받으면 누가 들어오겠다면 높게 받으면 훨씬 높게 받고 4년을 쭉 주는 게 나으니까 임대료도 상승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법으로 한 번 집을 못 팔면 8년 만에 팔게 되면 만일에 전세를 주고 나서 4년을 주게 되면은 이제 한 번 못 팔면 한 번 더 4년을 주게 되면 8년 있다 집을 팔게 된다. 대출 이자라든가 이런 거 받고 산 사람들은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대출 이자만 놓고 전세는 나갈 때 돈을 뽑아주지 않습니까? 이거 황당무계한 지금 정책입니다. 정말 다시 수정하십시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좋은 대책이지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은 사실이다. 전 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전 월세 상한제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월세 신고제까지 함께 시행돼야 하는데 이를 모두 시행하게 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도시와 경제 대표라는 분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방안들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임대 사업을 하려는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세금을 내고 임대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임대 사업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오픈해서 안 하고 그냥 뭐 대충 밑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전 월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이는 전 월세 임대료의 상승을 더 불러올 수도 있다. 직방 빅데이터 랩 장이라는 분은 입주 물량이 풍부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 개정 시기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거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임차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임대료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전 월세에 대한 4년은 정말 이거는 너무 롱텀이라 뭘 하려고 해도 계획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부동산 계획을 지금 정책을 또 하나 내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 월세 정책이라든가 경제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리먼 브라더 사태에 그런 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읽어드리면서 여러 가지 두 개의 그 위급, 굉장히 위기적인 가능성이 두 개 다 있다라는 것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사실 본인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똑똑해야 되고 어떤 정책이 오든 그것은 계속 훑어봐야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계획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언제쯤 기다려야 제대로 되는 게 올지 그것도 되게 굉장히 걱정스럽기도 하면서 그래도 내가 죽는 날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들 신경 바짝 쓰시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하며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지요.